사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정된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에 대한 감각이 흐릿하거나 자신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나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서 바닥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두루뭉술하게만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기 어렵습니다. 네,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부산에 사는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서울까지 걸어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치르는 날짜에 맞춰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려면 가장 먼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천리길 약 400km입니다. 다만 이는 직선 거리는 아니고 당시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잰 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만에 도착하는 곳이면 무턱대고 걸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지만 천리길은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다가는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자신이 얼마쯤 걷고 나면 쉬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걸으면 하루에 무리하지 않고 얼마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지 않는다는 말은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려서 다음날 걷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쯤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지도 꼭 알아야 하죠. 물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이 오갔기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면 사람마다 걷는 속도나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도 대체로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남들 하는 대로 대충 따라서 걷기만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열심히 살고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워낙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사는 건 여간 어렵지 않죠. 한 예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건 삶을 온전히 사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합니다. 제때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일을 되풀이하는 건 곧 삶이 안정적이라는 뜻이니까요. 기초가 불안정하면 그 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월 22일,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겨울방학을 시작할 때는 예비 고3으로서 각오를 단단히 다졌을 테지만 언제부턴가 잠자는 시간이 슬금슬금 늦어지더니만 어느새 일어나는 시간도 틀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온종일 머리가 흐릿하고 무기력을 자주 느끼는 학생도 적지 않고요. 이는 겨울방학부터 수능까지 갈 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까닭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루를 어떤 속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완전히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학생도 많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까지 해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일과를 1시간 단위로 기록해 보라고 강제로 시킨 지 열흘쯤 지났습니다. 기록 양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기록한 걸 보고서 지금까지 두세 번쯤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귀찮아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올린 해야 할 일, 3월 학력평가 관련 동영상 시청 글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면 학생들을 엄하게 대할 때의 괴로움은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듯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일과를 기록하는 목적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건 앞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뿌듯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야 한 달, 1년이 알찰 테니까요. 보통 때 자기 컨디션은 어떤지, 자신의 집중력은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리고 얼마쯤 쉬어야 집중력이 회복되고 얼마쯤 잠을 자야 피로가 제대로 풀리는지 등을 알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하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얼만큼이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서 세우는 계획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기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지 않으면 고3 수험 생활이 마냥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 이야기하고 자세한 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1시간 동안 수학 10문제 풀기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적절한 계획일까요? 아니면 허점이 많은 계획일까요? 이는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지만 단언컨대 최악에 가까운 계획 세우기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이 오늘도 마지못해 책상에 앉았을 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금도 뿌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고통스러운 수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목표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면 이를 보통 목표라고 하고 하루 또는 그보다 시간이 짧으면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계획을 실천하고서 성취감, 뿌듯함을 느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1시간에 최대 100만큼까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200만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요? 반대로 100만큼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50만큼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건 또 어떻고요? 무리한 계획을 세운 탓에 계획을 이루는데 100% 실패할 것이며 반대로 계획을 실천하고도 뿌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수학 10문제 풀기라는 계획이 엉망인 까닭은 수학 10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가늠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서 쉬운 문제만 10문제를 만났다면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행여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라도 하면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죠. 특히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각만 지나치게 강한 학생이라면 한 문제 한 문제를 대충 해결하고는 1시간에 10문제라는 숫자만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2시간 동안 수학 모의고사 1회분 해결하기는
좋은 계획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계획일까요? 저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걸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조금 폭넓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잘 살피는 능력이 높을수록 수험 생활을 무사히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든 대체로 무난하게 해결해 나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나름으로 알차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만.